안녕하세요. 저는 전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시원하게 끊어낸 40대 여성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분이셨어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분이요. 결혼 전에는 만날 기회가 많지 않고 만나더라도 따뜻한 모습만 보여주셔서 어머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중소기업 막내딸로 자란 저와 평범한 집안에서 시집온 형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알았죠. 어머, 우리 은선이 왔니?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왔어? 어머니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런가 통이 남다르시네. 이 비싼 고기를 이렇게나 보내셨어?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대요. 매일 아끼지 말고 드세요. 다 드시면 또 사드릴게요.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평생을 제대로 못 먹던 고기 이제 맘 놓고 먹는다. 지혜야, 너 얼른 이거 가져다 냉동실에 정리 좀 해라. 아,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유, 부엌 좁아. 방금 와놓고 오자마자 부엌에 들어가려고 해? 일단 앉아서 숨 좀 돌려. 하지만 형님이. 쟤는 오전에 와서 점심도 먹고 쉴 거 다 쉬었다. 그나저나 어쩜 너는 이렇게 무슨 옷을 입어도 부티가 나니? 부모님이 그냥 바라만 봐도 배가 다 부르셨겠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시댁에 가면 어머님께서는 현관까지 와서 환대해 주시고 저만 보면 늘 예쁘다 곱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형님에게는 늘 일만 시키고 칭찬은커녕 늘 틱틱대고 화만 내셨죠. 처음 시집 와서는 저도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갈수록 형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왜? 살에 들렸어? 그러게 천천히 좀 먹지. 지혜야, 물 좀 가져와라. 아니에요, 형님. 제가 마실게요. 됐어. 사람 뒀다 뭐해? 얘 뭐하니? 물 안 가져오고? 어머님 모시고 함께 갔던 그 식당은 물이 셀프 서비스로 정수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미 식사 전에 따라둔 물을 다 마신 상태였는데 굳이 정수기와 가장 멀리 있는 형님을 시키셨죠. 그날은 제가 너무 죄송해 정수기로 달려가 물을 마시면서 일단락됐지만 그런 식으로 은근히 저를 챙기게 해서 민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형님과 갈등이 생길까봐 눈치 보이고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제가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에 민망해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형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매번 번거로우시죠? 동서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유난스러운 어머님이 문제지.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님 원래 그러셨으니까. 형님은 화나지 않으세요? 항상 그렇게 어머님 시키시는 일 묵묵히 다 하시고. 그냥 벼르고 있는 거지 뭐. 효자라는 것만 빼면 완벽한 남편 때문에 버텨보는 거야. 동서도 잘 새겨들어. 여자한테 효자 남편, 그거 진짜 골치 아프다. 그래도 서방님은 둘째라 덜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 장남인 아주버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갑자기 효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시댁에 관한 모든 일을 형님에게만 맡겼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직접 전화도 하고 챙기는 일이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몸이 좀 편해지려나 했는데 틈만 나면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모자라 시댁 가까운 아파트 단지로 이사까지 한 겁니다. 그 일로도 많이 싸웠는데 아주버님이 형님 친정에도 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양쪽 부모를 공평하게 챙기는 것 같아 져준 건데 그렇게 자주 불려다닐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어머님 집에 갔다 오면 이혼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 그러다 우리 애 얼굴 보고 한 번 참고 미안해하는 남편 얼굴 보고 한 번 참는 거지.
그것도 동서운이야. 좋은 부모 만나서 시집 와서도 좋은 대접 받는 거. 그러니 그냥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넘겨.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 후로 공교롭게도 딸만 둘을 낳은 형님네와 달리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은근한 차별은 더 심해졌죠. 그래도 형님이 좋은 분이라서 대놓고 며느리들 차별하는 어머님 밑에서도 큰 갈등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한번 왔다 가시면 집안의 물건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란 게 어디 가서 캐묻긴 좀 애매한 것들이었어요. 세탁세제, 그릇, 숟가락, 화장지, 자잘한 생필품 같은 것들이요. 차라리 옷이 사라졌다거나 가방 같은 게 사라지면 가지고 싶었나 보다 하겠는데 생필품이 사라지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어머님 집에서 나오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가져간 걸 부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어머니, 그거 저희 집 수건 아니에요? 전에 너희 집 갔다가 너가 나 쓰라고 한 그 수건이잖아. 쓰다가 예뻐서 가져왔어. 엄밀히 저희 집에서 쓰는 수건이었는데 제가 쓰라고 준 거 아니냐면서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가져가신 수저도 식사하실 때 쓰라고 드린 건데 그것도 제가 어머님께 준 거라고 집에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도 의논하기도 민망한 일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잠자코 듣고만 있던 형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도벽 있으셔. 네? 도벽이요? 우리 집에서도 좀 좋아 보인다, 자기 취향이다 싶으면 은근슬쩍 챙겨가시는 거 많았거든. 어머님 큰 가방 가지고 다니시는 이유가 그거야. 그렇다고 안 주기에는 이상하고 째째한 것들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러니 어머님 집에 모실 땐 너무 좋은 거 내놓고 그러지 마. 저는 도벽이라는 걸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필요하거나 가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훔치는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거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어머님의 도벽을 알고 있었는데 민망해서 제게 말을 못했던 거였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면목 없어 말을 못했어. 나도 형한테 말만 들었지 직접 본 건 처음인데 당황스럽네.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고쳐야 하는 병이라던데?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그건 좀. 엄마가 큰 거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잘한 거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 그걸로 병원 가자고 하면 아픈 사람 취급한다고 반발도 심할 거고 아무래도 형이 납득 못할 것 같아서 말 꺼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부모 일은 자식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니 제가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물건이면 그냥 모른 채 눈 감아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남편 생각에 그냥 넘어간 것이었죠. 그런 문제가 아니었으면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물건을 훔쳐가거나 말거나 제 앞에서는 환하게 웃어만 주시는 따뜻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문제는 결혼 5년 차에 벌어지고 말았어요. 친정아버지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항상 일이 생기려고 하면 문제가 연이어 생겨 골치 아프게 하잖아요. 아버지 일도 그런 격이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라 저희 부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은 집 뺏길까봐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회사 문제가 꽤 큰 것 같던데 괜찮은 거 맞니? 아버지께서 걱정 말라고 하셨으니 괜찮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큰 회사가 망하네 마네 그런 소리 나올 정도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아니야. 아버지 회사 일이라 저는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제가 알아서 걱정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 그냥 모른 체 하면서 뒤에서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응,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말이다. 설마 집 다시 달란 소리는 안 하시겠지? 네? 집이요? 너네 집 그거 말이야. 네 시아버지가 네 앞으로 사준 그 집. 돈 나올 구석 없으면 그 집도 달라고 하실 텐데 설마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은 하지 않으시겠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말씀에 너무 놀라 쳐다보니 어머님께서는 그제야 제정신이 든 사람처럼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이 많아 말이 헛나왔나 보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셨죠.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아들 사는 집 뺏기면 어쩌나 싶은 그 표정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집은 결혼 전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해주신 40평형대 신축 아파트였어요. 새 아파트라 깨끗한 데다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조경도 예뻐서 어머님은 아들 부부가 거기서 사는 게 큰 자부심이었죠. 그러니 그 집이 아쉬울 순 있지만 사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보통은 숨기지 않나요? 그 일로 기분이 상해 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몰래 서재에서 하는 통화를 듣고 저는 폭발하고 만 것이죠. 아, 왜 자꾸 전화해? 장인어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알아서 하시겠지. 뭐, 집? 그거야 유준 엄마 명의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뭐, 이혼? 아이, 진짜 엄마 적당히 해. 재산 챙기자고 이혼하라니 그게 할 소리야? 쓸데없는 말 하려거든. 전화하지도 마.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어? 아, 여보. 지금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중이야? 이혼하라셔? 우리 아빠 망했다고 지금 이혼해서 재산 챙기시라는 거야? 아니, 그게. 줘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니 5번째 했더니 받더라고요. 왜? 어머니, 요준 아빠한테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어이구, 귀는 밝아서. 그래, 했다. 내가 내 자식 앞길이 가시밭길 같으니 좀 걱정돼서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집 사정 뻔히 하시면서 이 와중에 어머님 자식만 걱정되세요? 언제는 딸 없는 집에 생긴 딸 같다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얼른 이혼해서 재산부터 챙기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도 나중에 유준이 커봐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 하는지 알 거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생각을 해봐라. 그러다 그 집 내놓으라고 해서 너네 집에서 그 집 가져가면 그땐 너네 집도절도 없이 거리로 쫓겨나는 건데 그땐 어쩔 건데?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재산 분할 적당히 받으면 어차피 이혼해도 그 집 유준 아빠랑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 받은 제 재산인데 그걸 왜 유준 아빠랑 나눠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님께 실망했어요. 딸 같다고 챙기시더니 그게 그냥 말뿐인 거네요. 당분간 연락하시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에 남편도 쩔쩔매더라고요. 화가 풀릴 때까지는 어머님을 보지 않겠다는 말에도 순순히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한동안 어머님을 뵙지 않고 살았습니다. 찾아가는 일도 제가 따로 연락하는 일도 저희 집에 오시게 하는 일도 없었죠. 친정 문제가 빨리 해결되더라면 제대로 사과도 빨리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언니도 마찬가지로 아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했더니 오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오빠, 제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얘기 좀 해줘. 지금까지는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아빠는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나도 자식인데 알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은선아, 아버지가 너나 은영이 걱정이 많아서 그래. 나는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회사 운영하는 처지지만 너나 은영이는 시집간 몸이라 괜히 그쪽에 책 잡힐 일 될까봐 말하는 걸 꺼리시는 거야. 책 좀 잡히면 뭐. 아버지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뭐가 꿀리는데. 걱정돼서 그래. 아빠 건강은 괜찮으신 거지? 걱정하지 마. 나랑 네 새언니가 잘 챙기고 있어. 힘들겠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이 회사 할아버지부터 힘들게 세운 회사잖아. 그렇게 금방 안 무너져. 알았지? 그 와중에도 딸들이 사돈댁에 책 잡힐까 자세한 이야기가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부모님 딸이니 그 힘든 과정을 함께 견디고 싶었는데 부모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저도 말은 그게 뭐가 책 잡힐 일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재산부터 챙기라는 시어머니 말이 생각나 씁쓸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 갑자기 친정에서 연락이 왔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 좀 팔아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은선아, 아빠가 정말 면목이 없다. 살던 집까지 팔아달라고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야, 아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진작 연락했어야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내 집이야? 아빠가 평생 힘들게 벌어들인 재산으로 준 건데. 걱정하지 마, 아빠. 어? 조금만 기다려다오. 아빠가 급한 불만 끄면 금세 더 좋은 집으로 해줄게. 아빠 믿지? 김서방, 미안하네. 이번 위기만 버티면 어떻게든 보답함세.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저희 장인어른 도움으로 편하게 살았잖아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인데 너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시는 거 잊지 말고요. 고마워. 고맙네, 김서방. 알고 보니 온 식구가 집을 팔아 전세로 월세로 옮긴 뒤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고 오빠 언니에게 유달리 큰 사랑을 받았던 제가 최후의 보루였던 셈이에요. 주거래 업체가 부도가 나고 수억에 이르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다른 업체와도 오해가 생겨 거래 업체까지 끊기면서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죠. 거기다 20년 가까이 몸담고 있던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로 넘어가면서 생긴 문제까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더욱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오랜만에 본 엄마 아빠가 그새 많이 야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날까봐 대놓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버지는 머리가 절반이 하얗게 샜고 엄마는 눈두덩이와 볼이 움푹 패여 있더라고요. 울지 마. 괜찮으실 거야. 나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것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내가 먼저 집이라도 팔았으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버님 말 못 들었어? 일어나신다잖아. 아버님이 보통 분이셔? 나 아버님 사업 수완 믿어. 그리고 당신 탓 하나도 없어. 원래 막내딸은 영원히 아픈 손가락이래. 당신 집만큼은 건들고 싶지 않았겠지. 미안해, 여보. 거기서 나 혼자 그렇게 결정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나라도 그랬겠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집은 안 됩니다. 그래? 그리고 나는 그 집에 대한 권한도 없잖아. 그동안 아버님 덕분에 우리 번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유준이한테 충분히 투자도 했고 유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주신 것도 아버님이시잖아. 오랜만에 이사도 가고 좋지 뭐. 힘내자, 어? 그때 저는 남편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기뻤고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저희는 살던 집을 떠나 20평형대의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걸 아시고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른 적도 없는데 정신없는 이삿날 쳐들어와서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을 둘러보더라고요. 어머어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네. 진짜 이 쥐구멍만한 집으로 이사를 왔어.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당신이 말씀드린 거야? 아, 그래도 이사한다는 말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엄마, 도와줄 거 아니면 그냥 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자기 살림 어렵다고 자식 살던 집까지 빼앗어? 세상에 그런 후한무치 부모가 어딨느냐고. 내가 그랬지? 그 집 결국 빼앗길 거라고. 어이구, 이 등신 천치야. 그러니까 진작 이혼에 갈라서라니까. 이혼하면 뭐? 이혼하면 그냥 이혼남 되지. 나한테 뭐가 좋은데? 뭐라도 건져서 나왔을 거 아니야. 건질 거 없어. 전세금 없어서 월세집 이사 온 거 보면 몰라? 그동안 우리 편하게 산 거 다 아버님 덕분이야. 아버님 덕분에 우리 따로 돈 모을 생각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모은 돈도 없다고.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드리고 생일 때 해외여행에 비싼 가방 선물한 거 그거 다 누구 돈이었겠어? 그게 힘들게 외벌이 하는 내 아들 돈이지. 편하게 집구석에서 놀면서 커피나 내려 마시는 며느리 돈이겠냐? 그게 다 아버님이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은선이가 그 집 증여 안 받고 유준이 영어 유치원비 안 내줬으면 내 월급으로 엄마한테 돈으로 효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제발 좀 정신 차려. 잘 사는 은선이 덕본 거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소리치며 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감히 끼어들어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었어요. 남편이 든든한 내 편이다 싶으니 괜히 서러워 눈물이 뚝뚝 흘렀고 이삿짐센터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위로를 해주었죠. 시어머니라 그래. 아들 생각밖에 못하지.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애기 엄마. 듣자 하니 친정에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아유, 양심도 없지. 그동안 며느리 덕은 있는 대로 봐놓고 사람이 뻔뻔하게. 울지 말아요, 응? 아유, 우리 딸 같아서 내 마음이 다 아프네. 감사합니다. 남들도 베풀 수 있는 아량을 가족이라는 사람이 눈꽃만큼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 심정 아시나요? 친정 망했다고 죄인 취급하고 자기 아들 집 뺏긴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저를 몰아세우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남편 어머니였지만 정말이지 다시는 보고 싶지도 어머니로 대접해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님께서 걱정되셔서 전화했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가관이더라고요. 가만 보면 우리 어머님 참 영악하고 가증스러워. 왜요? 동서한테 그렇게 팽당했다 싶으니까 이제 나한테 들러붙어서 동서 욕을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정말요? 참나, 어머님답네요. 내가 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싶은 사람이면 거기에 들러붙어서 같이 장단쳐줬겠지만 그동안 동서 나한테 한 거 생각하니 도저히 그 짓은 못하겠더라. 이제와 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국엔 어머님이랑 또 대판 싸웠지 뭐. 죄송해요, 형님. 저 때문에. 동서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아무 때나 사과하지 마. 이삿날에도 어머님 가셔서 한바탕 했다며. 당신이 뭐라고 한지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서방님이 대들었다고 우리 애아빠 붙들고 아주 억울해 죽더라. 아, 그래서 엊그제 유준 아빠가 아주버님이랑 통화하고 혼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신 모양이네요. 그 사람이야 효자니까 어머님 서운해한 것만 따져 물은 거지. 근데 동서, 서방님도 너무 믿지 마.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다고. 어머님이랑 갈등 커지면 결국 그 화살 동서한테 오게 될 거야. 유준 아빠는 저나 친정사정도 다 이해해줘서 요즘처럼 든든할 때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든든했으면 좋겠네. 이 집 남자들 은근히 효자라 그게 문제지. 그때 형님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더 고민했어야 합니다. 남편이 저 대신 시어머니와 맞서 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하는 가족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편은 내 편이라고요. 그 후로 어머님은 제가 끈떨어진 연이라고 생각했는지 눈치도 안 보고 종종 찾아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없을 땐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런 날이면 인터폰으로 항의가 올 정도로 난동을 부려댔어요. 결국 이웃의 민폐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주면 밑도 끝도 없이 그랬죠. 너 어쩔 거냐? 뭘요? 지금 이 상황인데 집에서 놀고만 있겠다는 거야? 유진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유진이 유치원에서 오고 학원 보내고 간식 챙기고 저 일 다니면 그걸 누가 다 해요? 어머님이 해주실 거예요? 안 싸도는 뭐 한다니? 네? 어머니, 저희 엄마 지금 아버지 일 때문에 안 그래도 심란하신데 제 육아 맡아달라 부탁하라 그 말씀이세요? 잘 살고 있는 딸 사위 집 빼앗아 갔으면 양심이 있는 부모면 그 정도는 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야? 너 지금 이거 뭐냐?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빽 지른 거야? 차라리 오지 말고 집에서 저 좀 죽어라 고사를 지내지 그러세요? 왜 자꾸 매일같이 찾아와서 괴롭히시냐고요? 뭐야? 이게 진짜? 자식 새끼들 사는 게 답답해서 잘 좀 살아봐라 하는 부모 마음은 모르고 뭐야? 괴롭혀? 죽어라 고사를 지내? 아이고 내가 진짜 오래 살아 별꼴을 다 보지. 내가 네 시아버지 따라 죽었어야 이 꼴을 안 보지.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거실에 드러누워 앓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순간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잘못 짚고 넘어지면서 원목 소파 모서리에 이마를 크게 찍고 말았어요. 이야, 이제 쇼도 아냐? 내 앞에서 아주 가지가지한다. 고통에 신음하며 웅크리는 절 보고도 쇼한다고 빈정대던 시어머니는 제 손가락 틈으로 새어나오는 피를 보고 움찔하시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와 지갑만 챙겨 택시 타고 혼자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서 아웃바늘을 꿰매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아들을 학원에서 픽업해서 돌아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왔다 가셨다면서? 많이 화나신 것 같던데. 어머님 몰라?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화난 거지. 은선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런 말은 좀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에는 다쳐서 병원 갔다 온 나는 안 보여? 버젓이 머리에 거즈 붙이고 들어온 나는 안 보이냐고. 적어도 남편이면 괜찮냐? 그 말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들어보자. 솔직히 그때 저는 남편의 태도에 빈정상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태도를 보니 제가 다친 걸 보고 시어머니가 자기 잘못이 될까봐 미리 선수친 모양이더라고요. 또 얼마나 많은 과장을 하고 피해자인 척 우는 소리를 했을까 싶어 짜증이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한숨만 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죠. 당분간 유준이 학원 좀 끊는 게 어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월세, 공과금에 집에 들어가는 돈도 많잖아. 그동안은 아낄 건 아끼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걸 왜 유준이한테 아껴? 지금 우리 아빠 때문에 월세집 들어오게 됐다고 시위해? 내가 언제 너 말 그딴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버릇 좀 고쳐. 그럼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머님 이야기하는 중이었잖아. 그래, 우리 엄마가 괜히 그러겠어? 나도 너네 아버지 어머니 사정 다 봐주고 이해하고 있잖아. 근데 왜 너는 우리 엄마 사정을 이해 안 해주는 건데? 뭐? 아들이 좋은 집에서 번듯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좁은 집 월세에서 사는데 우리 엄마 속은 뭐 얼마나 편하겠냐? 그 정도는 자식 걱정에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야? 당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됐다. 말을 말자. 무슨 말을 말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 사정 좋을 때 당신 이해받은 건 생각도 안 해? 당신 우리 집 잘 산다고 어버이날이며 명절이며 은근히 자기 집만 챙겼잖아. 시댁 갈 때는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 한우 세트도 척척 사면서 우리 집은 평소에도 고기 많이 먹을 테니까 과일 바구니나 사가자던 거 그건 이해받은 거 아니야? 그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우리가 월세집에 사는 게 내 탓이야? 우리 아빠 탓이야? 내가 증여받은 집 믿고 당신 월급으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그 집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외제차에 골프에 비싼 캠핑 장비까지. 당신 혼자 살았으면, 당신이 이 집에 없었으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 야, 조은선! 뭐? 내 말이 틀려? 틀리냐고! 남편은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다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아이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틈에서 저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아들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이 앞에선 절대 싸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자책감에 주저앉고 말았죠. 우는 소리까지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쿠션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데 갑자기 제 등으로 따뜻한 아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 결국 그 말에 부모 체면도 없이 아들을 안고 엉엉 울어버렸죠. 그 뒤로 남편과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이나 살림에 대한 불평도 많아지고 외벌이 인생을 한탄하는 일도 잦고요. 식비 좀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낄 건 아끼고 돈 좀 모아야지. 여기서 더 어떻게 아껴? 애 먹이는 걸 줄이자고? 유준이 핑계 대지 마.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나도 별로 안 먹어. 우리 집 식구 중에 밥 반찬 5개에 국 하나 꼭 필요한 사람은 당신 하나야. 계란 후라이에 된장국 하나로도 먹을 수 있으면 그런 소리 해보고.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냐? 뭐? 언제까지 혼자 벌어 너랑 애 뒤치다꺼리만 해야 하냐고. 장인어른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아? 벌써 1년이야. 왜 이렇게 깜깜무소식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며?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란 말이지? 알았어. 나도 나가서 벌어올게. 그럼 됐지? 대신 저녁은 당신이 해. 아침엔 내가 유준이 챙기고 아침 준비할 테니까. 돈 벌어오란다고 집안일도 반반하자? 그렇게 따지면 소득에 따라 좀 차등은 둬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러고도 애 아빠 맞아? 내가 언제 돈 벌어온다고 반반하지? 그럼 나보고 일도 하고 아침에 애도 챙기고 아침도 차리는 것도 모자라 오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집안일도 다 하라는 말이야? 당신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됐어.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대화가 된 적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어머님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집에 사람이 있건 없건이요.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보란듯이 바뀔 때마다 어머님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어머니, 초인종 누르세요. 왜 자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세요? 내 아들이 타다리 월세 내는 집에 내가 너 허락받고 들어오리? 누가 월세를 내든 결혼해 독립한 자식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턱대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예의 좀 갖춰주세요, 제발. 뭐? 예의? 예의? 참나 아주 저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지. 그렇게 와서 하는 일이라곤 괜히 냉장고나 싱크대 찬장 한번 열어보는 일이 전부입니다.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 도벽 있으시잖아요. 저희 집 살림이 자기 살림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인지 어머님이 왔다 가신다고 생필품이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비싼 것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였죠. 제가 대학 시절부터 썼던 가방이나 의미 있는 날 선물 받은 액세서리가 사라진 겁니다. 가방 2개, 목걸이 2개, 반지 하나였어요.
심지어 그 반지는 결혼 전 남편에게 프로포즈로 받았던 다이아 반지였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내 물건에 손대셨어. 또 엄마 탓이라는 거야? 그럼 어머님 말고 이 집에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럼 너가 달라고 하든지 내가 가져갔어? 왜 나한테 난리야? 사람 피곤하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지?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돌아 누워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음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오랜만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찾아올 줄은 몰랐는지 다소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까진 웬일이냐? 제 가방이랑 액세서리 돌려주세요. 무슨 가방? 야, 너 이제 나 도둑년으로 모는 거야? 비키세요. 제가 찾아볼 테니까요. 어머머! 야! 저는 달려드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님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제 가방이 있었고 어머님 화장대에서 제 목걸이가 발견되었죠. 이래도 아니에요? 이래도? 어차피 이거 다 친형이 돈으로 산 거 아니냐? 망한 집안 며느리한테 앞으로 받아낼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라도 효도받아야 할 거 아니야. 뭐라고요? 기가 막혀서 진짜. 어머니, 이거 도둑질이에요. 명백히 도둑질이라고요. 뭐야? 내가 내 아들이 산 물건 가지고 오는데 왜 도둑질이야? 여기서 진영 씨가 사준 거 프로포즈 때 받은 다이아 반지 하나예요. 아들이 산 프로포즈 반지가 지금 어머님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산 거면 내 거다. 내놔, 내놓으라고. 이리 주세요. 제 거예요. 왜 제 물건으로 그러세요?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를 하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저의 결혼 생활 파탄의 이유가 되었어요. 피해를 당한 건 저인데 어머님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폭언도 들었죠.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머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했어요. 저희 결혼은 언제고 깨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금이 간 유리성에서 살고 있던 기분이더라고요. 정신 차렸을 땐 제 옆에 남은 건 아들 하나였습니다. 시모는 오로지 저에게 고통을 줄 생각으로 아들도 빼앗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저의 유대감이 남달랐던 덕분에 법원에서는 제게 양육권을 주었죠.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며 울 정도로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요.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들어왔고 아버지께서는 자기 때문에 제가 이혼했다 자책이 크셨습니다. 미안하다, 은선아. 이 아빠 때문에.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가 그런 말 할까봐 비밀로 해야 하나 싶었어. 나 이혼한 거 어머니랑 유준 아빠 때문이지 아빠 잘못 하나도 없어. 사람 마음이 한결같을 순 없지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했어. 남편이라고 다 믿지 말라던 형님 말을 간과했던 내 잘못이지. 잊어. 그런 놈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아. 괜히 네 마음에 짐처럼 남길 필요도 없는 놈이니까. 앞으로 엄마가 다 도와줄게. 유준이도 엄마한테 맡기고 우리 딸 여행이라도 갔다 와. 응? 가족이란 그런 것이었죠. 언제고 금이 깨질 것 같은 유리성이 아닌 단단한 집안 위에 세워진 바윗집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저를 지켜줄 것 같은 친정에 와서야 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요. 비록 아버지께서 급한 불을 끄시려 이사도 가시고 여러모로 처분한 재산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는 약속대로 결국 다시 일어나 공장을 돌리시는데도 성공했고요. 저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애초에 할아버지께서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은 회사인 만큼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업도 아니었고요.
저희 집 사정은 빠르게 나아졌고 이사한 지 2년 만에 전보다 훨씬 좋은 저택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웃이 된 주민과 가까워지면서 1년 만에 그 집 아들과 재혼했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던 오랜 지인이시더라고요. 어머, 은선이 그래서 이혼한 거야? 우리 아들도 3년 전에 이혼했잖아. 우리 애는 처가 바람나서. 어머어머 세상에, 뭐가 모자라서 윤호를 두고 바람을 피워? 능력 있겠다, 돈도 많겠다, 얼굴도 잘생겨 키도 커. 아유, 윤호가 우리 사위면 나는 아주 업고 다니겠구만. 어? 그럼 한번 우리 아들 업고 다녀볼래? 엄마들끼리 친해지면서 소개를 받게 됐는데 이혼이라는 비슷한 처지가 돼서인지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부터 엉망이었던 사람은 아니라서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는데 지금 남편은 그래도 한번 믿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보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재혼을 결심한 것이긴 해요. 도벽의 강약 약강인 저희 시어머니와 달리 지금 시어머니는 교양 있고 배울 점도 많아 늘 만나고 싶은 분이시거든요. 게다가 집안 형편도 비슷해서 그런지 서로 자격지심 갖는 일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재혼해 3년을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집과 3분 거리로 가깝다 보니 친정 들른 날엔 시댁도 들르고 시댁 들른 날엔 친정도 들려요. 그날도 친정에 갔다가 시댁에 들르려는데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잘 됐다. 나도 같이 가자. 네 시어머니 지금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아주 골머리를 앓는데. 사람을 잘못 들여? 무슨 일인데? 일하던 사람이 아파서 그만두고 새 사람을 들였는데 손끝이 야무지질 못한가 봐. 일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백자 하나 깨먹었대. 그 거실에 있는 아버님 백자? 그거 되게 유명한 작가님 거라며 구하기 힘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닌데 남의 집 일하러 오는 사람이 갚을 재간이나 있겠어? 그렇다고 그걸 안 받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니? 대뜸 그걸 10년에 나눠 갚겠다고 했다는 거야. 10년? 그것도 일해서 받는 보수 중 10%씩 떼서 10년. 자기 아직 창창하다고 10년 동안 일하게 해주라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 그것도 웃긴 말이지만 그 백자가 어디 그렇게 해서 갚아지는 돈이니? 그래도 일단 그렇게라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월급의 10%씩은 떼기로 했다는데 말이 많더라. 나도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가려던 참이야. 엄마는 그 뻔뻔한 사람 얼굴 좀 보자고 저와 함께 집을 나섰죠. 그리고 시댁에 간 저와 엄마는 입구에서부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 새로 들어왔다던 가사 도우미가 다름 아닌 저의 전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어요. 아유, 며느리 오신다더니 어서들 와. 어머 이게 누구야? 세상에, 너 은선이 아니니? 안사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잠깐, 설마 그 며느리가 너? 전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손뼉을 치며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어머니 눈치를 막 살피더라고요. 엄청난 건수라도 문 것처럼요. 무슨 일이야? 둘이 아는 사이야? 아이고, 세상이 좁다 하지만 무슨 이런 일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족보가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지. 전 남편 어머니세요. 뭐라도 된 것처럼 입이 근질근질해 보이는 전 시어머니 대신 제가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전 시어머니는 제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란 눈치더라고요. 동시에 저희 시어머니 표정은 어두워졌고요. 제가 왜 이혼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렇구나. 들어와 앉아. 안사돈도 들어오시고. 아줌마, 차 좀 내다 주세요. 캐모마일로. 아, 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뭘 묻거나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사라지는 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제게 힐끔 눈짓했어요. 열받아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있으니 곧이어 차를 내왔고 누가 앉으란 소리도 안 했는데 소파에 앉더라고요. 황당해 쳐다보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용건 있으세요? 예?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그 자리에 앉나 했어. 아, 그래도 내가 은선이 쟤랑 3년 만에 만나는 건데 이야기는 좀... 듣자 하니 그다지 좋게 헤어진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전 시어머니랑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아, 네. 전 시어머니는 제 시어머니 말에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모른 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뭐라도 한마디 해달라는 것 같았는데 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차는 페퍼민트로 해달라고 했는데 캐모마일이네요? 예? 분명히 사모님께서 캐모마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요? 내가 그랬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캐모마일이라고 하셨던 것을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고 대답했죠. 아니요, 페퍼민트라고 하셨어요. 그치, 엄마? 다들 똑바로 들었는데 혼자 잘못 들었네. 남의 집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가 어두워도 되나? 활용정점이 된 엄마의 말에 전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성질에 당장이라도 뭐라도 쏘아붙이고 싶은데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이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시도 때도 없이 전 시어머니를 불러다 일을 시키셨어요. 아줌마, 냉장고에 전복장 있는 것 좀 싸줄래요? 잊지도 않은 전복장을 꺼내달라고 하고 사모님, 냉장고에 전복장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거 엊그제 다 먹었네. 미안해요. 착각했나 보네. 아, 맞다. 1층 화장실에 휴지가 없던데 좀 갈아줄래요? 있는 휴지를 없다고 개고생시키거나 사모님, 휴지 있던데요. 착각했다는 말로 똥개 훈련을 하게 했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 아까... 아, 미안해요. 1층이 아니라 2층이었네. 2층 확인 좀 해줄래요? 그날 저녁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별것 아닌데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신랑에게 그 이야기라니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면서도 어머님이 제대로 복수해 준 것 같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까 아줌마한테 연락 왔는데 일 못하겠다더라.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시댁이라는 거 알고 계속 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못 그만두게 했어. 어떡해요? 그럼 깨진 백잣값 다 물어내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런 법이 어디냐더라? 그럼 그냥 와서 일하라고 했지. 그런데 굳이 사람 그 고생을 시켜놓고 그럼 그걸로 끝내게? 난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아주 있는 대로 부려먹어 줄 테니까 은선이 너는 종종 와서 구경이나 해라. 어머니께서는 작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의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부도덕하고 악덕업주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성격이면 5분, 10분 늦게 오더라도 개의치 않았을 텐데 시간을 지켜달라 한마디 하시고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먹으면 괜히 무겁게 한숨 쉬며 쳐다봐 주는 것 정도였죠. 저는 왜 갑자기 어머님께서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전 남편과 살 때는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아버님 연금으로 생활하셨으니까요. 오랜만에 형님께 연락드려 물어보니
코인 사기에 휘말려 큰돈을 잃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쓴 대출금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더라고요. 자식들한테도 그만한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시작한 일이었지만 처음엔 쉽게 구하기 힘든 부잣집 가사 도우미 일이라고 엄청나게 좋아하셨대요. 보수가 좋아 빚도 금방 갚을 수 있겠다면서요. 그런데 일하던 첫날부터 더 큰 빚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의 괴로운 직장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께서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저 아줌마 도벽 있다고 했었지? 네. 헉, 설마 어머님 물건에도 손댄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티스푼 같은 거 손대는 거야 일단 눈 감아뒀는데 참 간도 크더라. 내 에메랄드 반지가 사라졌어. 에메랄드 반지라면 그 콜롬비아에서 오셨다던 아버님 지인이 선물해 주셨다던 그 반지요? 그거 알도 크고 에메랄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에 아무튼 되게 비싼 거잖아요. 가치를 알고 가져간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분명 잡아뗄 건데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뭘 좀 해놨어.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구석을 흘끔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납장 위 장식물 사이에 카메라가 놓여 있었거든요. 네 시어머니인 거 알자마자 설치했다. 혹시 몰라서 말이야.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장비 다루는데 미숙한 어머니 대신 제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틀 전 전 시어머니가 반지를 훔쳐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죠. 당장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전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대뜸 두툼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래도 전 며느리 시댁에서 일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체면도 있고 그 머리만한 백자값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동구에다가 온 거예요. 봉투 안에는 백자값이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죠. 저와 어머님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 돈이 어머님 서랍에서 훔친 에메랄드 반지로 마련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함부로 팔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팔았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이미 털어냈으니 더는 이 집에 볼 일 없는 겁니다. 계약 관계 끝이라고요. 뭐 그런 걸로 치죠. 근데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왜요? 제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좀 찾아줬으면 싶은데. 뭘요?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요? 경찰부터 부를게요. 뭐? 얘,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물건이 없어졌으니 경찰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다. 그러니 난 가겠다는 거야. 떳떳하면 같이 찾아주시거나 협조 좀 해주세요. 어쨌거나 이 집에 드나든 사람이면 조사 대상이 될 텐데. 아니,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도 그러네. 에메랄드 반지 같은 건 본 적 없다고. 내가 훔친 거 아니라니까? 에메랄드 반지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뭐야?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이만한 집에서 일하시면서 이건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저는 전 시어머니가 어머님의 보석함에 손을 대는 장면의 CCTV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뻔뻔하기로는 대한민국 제일 가는 사람이라지만 어떻게 남의 집에서까지 도둑질을 합니까?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말문이 콱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빚 갚고 일 좀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아유, 이걸 어쩜 좋아. 은선아, 네가 좀 이야기 좀 해줘라.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네? 원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반지만 훔치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수건, 화장지, 수저 훔쳤듯이 이 집에서도 자잘한 거 많이 훔치셨을 텐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다 모함이에요, 사모님. 아닙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로 신고한 경찰이 온 거예요. 전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모르고 어머니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단호했어요. 결국 전 시어머니는 현행범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워낙 고가의 물건인데다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판매까지 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죠. 거기다 더 대박인 건 전 시어머니께서 절도로 신고당한 이력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꼼짝없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전 남편에게도 연락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물어주겠다고 하잖아. 집을 팔아서라도 물어줄게. 엄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해? 예정을 봐서라도 좋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 내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해? 이건 엄연히 내 시댁이랑 관련된 일이야. 내가 고작 당신 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가서 머리라도 조아리라는 거야? 대체 내가 왜? 야, 조은선!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김진영. 가짜나서 진짜. 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 엄마 병원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서 깜빵가게 생긴 걸 왜 나한테 따지고 난리야? 내가 판사야? 내가 법관이냐고. 그렇게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어디 계속 전화하고 찾아와 봐. 내가 스토킹으로 어머니 손잡고 나란히 깜빵가게 해줄 테니까.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속이 그냥 뻥 하고 뚫린 것처럼 후련하더라고요. 집안 망했다고 관시하고 무시했을 때 당했던 서름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간 것 같았죠. 현재 전 시어머니께서는 수감 중입니다. 이혼으로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서 사람은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하나 봐요. 결국 벌을 받게 될 사람은 받게 되는 걸 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전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가 됐던 그 시간들을 보상받은 것만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벌을 받는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진 걸 보면 역시 벌을 받게 하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론 죽을 때까지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